여러분은 늘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이 사실은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주름이나 처짐,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게다가 튀김이나 과자처럼 알기 쉬운 것들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나 매일 먹는 식품 속에도 노화를 부르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노화를 부르는 음식 랭킹 탑 5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방금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5위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마요네즈는 노화를 부르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마요네즈의 주성분은 기름과 달걀 노른자이지만 시판되는 제품에는 엄청난 양의 식물성 기름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름은 열이나 보존 상태에 따라 산화되기 쉽고 몸속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게다가 마요네즈는 염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단숨에 염분 과다 상태가 되어 부종이나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조미료지만 쌓이다 보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실히 손상을 주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인 70대 여성 박정아님은 샐러드에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의사로부터 마요네즈 섭취량을 줄여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줄여보니 몸에 부기가 빠지고 안색도 밝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요네즈를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음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마요네즈를 직접 뿌리지 않고 요구르트와 반씩 섞어 먹기. 소량의 레몬즙이나 식초를 더해 맛을 더하기. 마요 두부 소스 등 대체 레시피를 시도하기. 이렇게 하면 맛의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막는 식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마요네즈는 소량이라면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노화를 부르는 함정이 됩니다. 평소 섭취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입니다. 4위는 흰쌀밥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 아침은 김밥, 점심은 백반, 저녁은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어르신들께는 역시 밥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흰쌀밥을 과다 섭취하면 노화를 부르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백미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당화라는 현상을 일으켜 피부의 콜라겐을 굳게 만듭니다. 그 결과 탄력과 탄성을 잃어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밥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끼 2공기씩 꾸준히 먹던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인슐린의 기능이 약해져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섭취량과 조합입니다. 밥그릇을 작게 하기. 아주 작은 노력으로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 먹기. 천천히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쉬워집니다. 채소나 국물을 먼저 먹기.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잡곡이나 현미를 섞어 먹기.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고 씹는 맛도 있어 포만감을 줍니다. 제 지인인 60대 남성 이정수님은 밥량을 줄이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우선 밥그릇을 한 사이즈 작게 바꾼 덕분에 자연스럽게 하루 밥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혈당이 개선되고 얼굴에 부기가 빠져 젊어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다 섭취가 노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우리 건강의 근원이지만
양과 섭취 방법을 조금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부르는 음식에서 건강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위는 튀김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고로케, 튀김, 돈가스. 모두 맛있고 밥상의 주인공이 되는 요리지만 사실 노화 속도를 단숨에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튀김의 가장 큰 문제는 산화된 기름입니다. 튀김 기름은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마치 몸을 녹슬게 하듯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이 처짐과 기미의 큰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튀김은 AS,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많이 함유합니다. 이것은 당과 단백질이 가열될 때 생성되는 노화 물질입니다. AS가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 탄력을 잃게 하고 혈관도 경화되어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즉, 튀김은 외모의 노화와 몸의 노화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70대 남성 김영수님은 매일 반찬으로 고로케나 치킨을 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과 혈압이 상승하여 의사로부터 튀김 섭취를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험 3화주 이외로 줄였을 뿐인데 몇 달 후에는 체중이 3kg 줄고 안색도 좋아져 활기 넘치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튀김을 완전히 끊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음 방법들이 유용합니다. 튀김을 살 때는 갓 튀긴 것을 고르기. 산화가 적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소량의 기름으로 튀기듯 굽기.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을 뿌리기. 항산화 작용으로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튀김 횟수를 줄이고 생선구이나 찜 요리로 대체하기. 튀김은 확 맛있지만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을 때는 갓 튀긴 것을 소량만. 이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부르는 음식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2위는 편의점 김밥입니다. 김밥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확밥과 김이라는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김밥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판되는 편의점 김밥에는 노화를 부르는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큰 문제는 첨가물과 보존료입니다. 편의점 김밥은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진열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형이나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소량이라면 당장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혈관과 피부에 손상을 주고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속재료인 조림류 등은 맛이 진하고 염분이나 유분이 많아 고혈압이나 부종의 원인이 되기 쉽고 혈관 나이를 단숨에 높여버립니다. 특히 참치 마요는 마요네즈의 기름과 염분의 더블 펀치로 그야말로 노화를 부르는 음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인 60대 여성 김미경님은 아침 식사를 편의점 김밥으로 해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오르고 얼굴에 부기가 신경 쓰이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매일 김밥을 그만 먹어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고 주 몇 회로 줄인 결과 3개월 후에는 컨디션이 개선되고 피부톤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점 김밥은 비상시에만 먹어야 한다면 속재료는 매실이나 멸치 등 간단한 것을 고르기. 집에서 만들 때는 현미나 잡곡밥을 사용하고 염분을 적게 넣기. 즉, 김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된 편의점 김밥을 주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노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위는 과일 주스입니다. 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노화를 촉진하는 음료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당분의 양입니다. 시판되는 100% 과일 주스라도 한 잔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약 67개분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산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분이 단숨에 몸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하여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당화는 피부의 콜라겐을 굳게 만들어 탄력을 잃게 하고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는 달리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당분 흡수가 빨라져 혈관과 피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어떤 70대 남성 박준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혈당이 높아져 의사로부터 과일 주스는 자제하고 물이나 차를 드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끊어보니 몇 달 만에 컨디션이 개선되고 안색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주위에서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먹기.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여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신다면 소량만 마시고 물에 희석하기. 일상적으로 마시기보다는 특별한 때에만 마시기.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사실 당분의 큰 함정입니다. 매일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주름이나 기미, 몸의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 당근 등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C와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몸을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주름이나 기미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피부 나이가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포함된 데리어와 이페아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노화를 방지합니다. 혈관이 젊고 건강하다면 산소와 영양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외의 음식으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젊음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소량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혈관과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차나 커피는 마시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피부와 혈관을 젊게 유지하려면 역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되므로 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즉, 노화를 부르는 음식을 피하는 것과 노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의식하는 것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떠셨나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오히려 건강에 좋거나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의외성이 있고 오늘부터 조금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자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젊게 지낼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